양극재 그릇이 100리터가 되게 되면 응제도 마찬가지로 100리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행 성능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양극재만 성능이 올라가게 된다고 해서 이게 응제 성능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양극재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응제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흑연이 아닌 실리콘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이제 네. 2023년 말 올해 말에 지금 생산 예정할 걸로 예측이 되는데, 결국 네네. 이제 오늘은 테슬라로 납품하는 셀사도 그렇지만 오늘 포인트는 실리콘 음극재예요. 그죠? 네네. 그 가운데 테슬라에 납품하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양극재보다도 좀 효율을 높이는 데 뒤처졌던, 그죠? 네네.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인데,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란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율을 높이는 거며, 그죠? 네네. 어떤 회사들이 관련 있는지를 알려주십시오.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응극재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흑연, 인조 흑연, 흑연 이런 것들 쓰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말 그대로 탄소 나노 튜브, 소위 말 요새 얘기 되게 많이 나지 않습니까? 요걸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양극재에서 응극재에서 이제 리튬이 왔다 갔다 하게 하면서 충전과 방전이 되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양극재 그릇이 100리터가 되게 되면 응극재도 마찬가지로 100리터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주행 성능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재만 성능이 올라가게 된다고 해서 이게 응극재 성능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성능의 업그레이드를 맞춰주기 위해서 실리콘 응제도 마찬가지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흑연이 아닌 실리콘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실리콘 응극재를 쓰게 되면은 리튬 이온을 그만큼 더 많이 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자료가 많이 틀릴 건데, 제가 본 자료 같은 경우는 네.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탄소 원자 6개당 리튬 이온을 11개 정도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리콘으로 바꾸게 되면은 원자 같은 경우는 한 개 줄어드는 5개 되지만 5개 기준을 봤을 때 리튬 이온을 22개 네. 뽑을 수 있기 2배 때문에 이상 효율이 2배 이상 효율이 네. 발생되기 때문에 당연히 실리콘 응극재를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들 꿈의 차 포르쉐 같은 경우에 타이칸이 실리콘 응극재 5%를 함량을 하게 되면서 충전 속도를 더 빨리 충전 속도를 줄이고 주행거리를 더 늘리는 효과를 이미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실리콘 응극재를 채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는 거죠. 왜냐? 양극재 대비해 가지고 음극재의 어떤 성능이 아직까지 받쳐주지 못한 상황들인데, 그 성능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실리콘 응극재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실리콘을 첨가하게 되면 에너지 저장 효율이 한 10배 정도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동안 이제 양극재에서 이제 방전을 통해서 리튬이온이 100개 정도 갔다라면은 이제 이 100개를 이제 실리콘 응극재가 다 받아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리튬이온이 100개, 200개, 300개 늘어나게 된다라면은 실리콘 응극재를 활용하게 된다라면은 또 100개, 200개, 300개 다 받아주게 해서 충전 방전, 그러니까 이온 전도도가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제 양극재에서 리튬을 많이 품게 되면은 이 품은 만큼 또 응극재도 품을 수 있도록 이제 응극재 성능도 같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자들의 꿈의 차입니까? 포르쉐? 타이칸? 타이칸? 꿈의 브랜드는 이제 포르쉐고, 네. 거기에 전기차 브랜드가 타이칸. 네. 얼마나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한 2억해요? 한 1억이 넘지 않을까요? 포르쉐가 대충 까이까 뭐 까이까 2차 전지 관련주 오르면 사면 되지 뭐. 근데 이제 네. 흑연은 이제 단단한 물질인데, 그죠? 음극재를 실리콘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아는 것처럼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딱한 물질이 아니라 약간 네네. 좀 연성적인 물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부피 팽창이라든지 네. 뭐 이런 우려들을 좀 제기된 바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그 허들을 넘는 게 결국 기술이 중요할 텐데, 지금은 네네. 어떨까요? 지금 그래서 테슬라가 에너지 밀도 목표치에 도달 못한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먼저 이제 미국의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4680 배터리가 나올 건데, 거기에는 아직까지 실리콘 응극재가 채택이 된다는 얘기가 전혀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기술적인 문제가 조금은 아직까지 다 100% 해결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내구성이라든지 팽창 이슈,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실리콘 응극재가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이제 충전 시에 부비 팽창. 혹시
제가 지금 예전에 갤럭시 S6를 쓰다가 그걸 안 버리고 갖고 있었는데 S6라 네네 말씀하세요. 네. 있는데 그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버리지 못하겠고. 그럼 이제 배터리가 이제 탈착하는 거 아닌가요? 그 6는 탈착이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요즘 그 휴대폰 옛날 중고 휴대폰 이렇게 매입하는 데 있잖아요. 그때 줬어야 되는데 안 지금도 주고 갖다 갖고 주면- 있다가 배터리가 팽창돼 있으니까 아니 그거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배터리만 빼고 나머지 결국 배터리를 그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원하니까 네. 거기 갖다 주면 좋죠. 하나에 한 5천 원 줄 걸? 그분들이 그거를 이거 하죠 그래요? 당연히. 그다음에 그래요? 제가 어제 저기 네. 영등포에 그 롯데마트에 갔더니만 네. 자판기에서 그거 그 옛날 휴대폰 이렇게 수거하는 네. 게 있더라고요. 네. 성능 테스트 모델 넣으면 아마 자기들이 네. 얼마에 구입한다는 거 있어요. 네. 거기다 갖다 주면 한 5천 원 받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아니 저를 주시면 제가 팔고 2,500원 드릴게요. 반띵 아니 안 주셔도 돼요. 안 주셔도 되는데 이게 저는 이게 터질까봐 터질까봐. 이게 팽창 이슈 얘기하면서 그 얘기한 네. 거죠 지금. 예. 그게 그러니까 예전에 갤럭시 예전 거 사용하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게 탈착식 배터리 같은 게 부풀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할 때 그런 이 배터리가 불어나는 부피 거. 커지는 네, 부풀어오는 네, 네. 그런 이제 팽창을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활물질 표면에 보호막을 파괴를 하게 되면서 이온 전도도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도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극재에서 이제 음극적으로 리튬이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온 전도도인데 이거를 떨어뜨리는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수면 감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흑연에서 완전 100% 실리콘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체를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꿈의 브랜드 포르쉐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계속 5%가량 그러니까 기존의 흑연에다가 실리콘을 이제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5% 네. 첨가하는 방식으로 결국 이제 네. 그 성능을 실리콘 음극재나 음극적에서 그 기술 개발이 네네. 얼마나 되느냐가 그죠? 굉장히 네, 그렇죠. 그게 관건인데요. 관건이죠. 네, 네네. 지금 이제 중요하긴 하지만 뭔가 클리어 확실하게 기술 혁신이 일어난 건 아닌데 그죠? 관심이 네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으로 갈게요. 어쨌든 오늘은 실리콘 음극재 쪽 얘기하는 거니까 눈여겨볼 기업 알려주세요. 네. 이제 관련주들. 네. 기업은 아마 예상하실 건데 일단 응급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네. 응급제하고 그다음에 CNT 도전제하고 바인더 이렇게 말씀드릴 거거든요. 응급제 같은 경우는 아마 예상하실 겁니다. 대주전자재료 네. 오늘 상승했다가 도로 하락해 버렸는데 이게 2027년도까지 이제 4만 톤까지 생산량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이제 공급하는 물량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이쪽에서 샘플하고 생산 라인 실사를 현재 요청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에서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만들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쪽으로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포스코 퓨처엠 이 회사는 2030년까지 생산 능력을 22,000톤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자회사인 이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이 회사도 이제 비상장일 2025년까지 거고. 비상장입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연산 5,000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27,000톤 정도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한솔케미칼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 원준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많이 부각은 안 됐어요. 원준이는 장비업체 아니에요? 네, 장비업체입니다. 장비업체인데 이게 포스코 퓨처엠 이라는 회사, 예전에 포스코케미칼이죠. 그 회사 쪽으로 이제 응급제 생산 라인 쪽에 소속로라는 장비를 이제 납품을 하는데 이게 네. 응급제 열 처리에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를 또 픽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주전자 재료랑 또 연관성이 큰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주전자 재료 향으로 실리콘 산화물계 응급제 양산용 장비를 업계 최초로 공급한 이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원준이라는 회사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SK 머티리얼즈 향 실리콘 응급제 생산용 소성 장비 및 생산 공정도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 소재는 아니지만 장비 회사지만은 어쨌든 지금 본격적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는 회사 쪽으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주가 반응은 그렇게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리스트업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을 또 봐야 될 회사가 네. 당연한 회사인데 이녹스. 이녹스도 이녹스 첨단 소재 그죠? 그 소재 쪽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말고 이녹스라는 회사를 그러니까요.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이제 TRS라는 회사의 지분을 63%가량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TRS가 국내 유일 실리콘 응급제 원료 생산이
가능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셀업체 파나소닉 그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 대주전자재료 쪽으로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응급제 관련돼 가지고는 이녹스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 떴다가 주가 가라앉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네요. 다들 좀 그러네요. 음봉을 다 만들었네. 네, 좀 아깝습니다. 시장이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CNT 도전제, 네. 탄소 나노튜브 도전제 쪽인데 CNT 같은 경우는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CNT가 이 실리콘 응급제 그러니까 배터리 에너지 밀도를 향상을 시킵니다. 에너지 밀도가 향상이 된다라는 것은 이게 주행 거리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부피 팽창 완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 CNT 도전제도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회사 2개 정도 말씀드릴 건데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가 얘기되는 회사 아닌가요? CNT 나노 도전제? 신소재는 너무 많이 노출돼가지고 네네. 오늘 준비 안 했어요. 오케이. 안 했고 남들이 한 얘기는 가능하면 안 한다. 네. 되도록이면 좀 아마 언급이 안 되는 회사 신상 리어라이벌.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일단 LG화학이 2024년까지 CNT 생산 능력을 6,100톤까지 확대를 한다. LG화학. 네, 이건 참고만 하시고 네. 새롭게 좀 부각되는 관심을 가져야 될 회사가 TKG 휴캠스. 휴캠스. 예, 네. 이 회사가 노르웨이 버겐 카본 솔루션즈라는 회사와 CNT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버겐 카본 솔루션즈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공장을 만들 건데 이 회사도 주목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에 그 신임 대표가 선임이 됐는데 김우찬 신임 대표가 선임이 됐어요. 휴캠스가. 예. 네. 근데 이분이 삼성맨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이 버겐 카본 솔루션즈라는 회사와 CNT 공장을 우리나라 1만 톤 규모의 공장을 만들 예정인데 만들게 되면은 삼성 쪽으로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삼성맨을 고위 연봉을 그냥 데리고 오진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직까지 만든 건 아니지만은 공장만 만들어지고 생산만 되고 테스트만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삼성 쪽으로 공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제 내피셜입니다. 네. 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응급제 그리고 LFP 배터리 예전에 최근에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응급제와 LFP 배터리에 적용이 가능한 TWCNT 도전제를 글로벌 유일하게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네. 말씀했지만 CNT 도전제가 응급제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양극제도 들어가기 때문에 양극제, 응급제 쪽으로 다 이제 공급이 가능한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리스트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이온 전도도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용매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유기용매. 네. 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린케미칼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가 리튬이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전액 유기용매를 개발을 완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전방업체에 납품을 하기 위한 테스트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스트가 완료되고 납품되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 아마 주가가 좀 들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그린케미칼도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제 응급제 바인더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응급제 바인더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응급제의 밀도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피 변화에 따른 수명 감소를 또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를 보실 때는 무조건 CNT 도전제와 응급제 바인더에 관련된 기업들을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응급제 바인더 같은 경우는 노출된 기업이 그렇게 없어요. 없고 유일하게 이제 그 서치가 되는 기업이 노르페인트. 노르페인트가 2021년도 5월 달에 대주전자재료하고요. 전공용 바인더 제조 방법을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노출된 그 전공용 바인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노르페인트가 유일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르페인트가 최근에 어쨌든 주가가 좀 이제 거래량 실려주기에 좀 들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무방하다. 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터리는 이제 계속해서 조정이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테슬라의 4680 배터리 생산 가시와 네네. 그에 따른 관련 기업들 특별히 또 한 단계 내려가서 실리콘 응급제 네. 또 이 관련된 회사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알파프로 정태근 팀장님 함께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